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뉴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학교 입학 쉬워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20년도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한국 학교 입학은 지금까지는 학부모님들이 거주지 주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학을 알아봤으나 이제부터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의 학력 수준을 결정하고 학력 수준 결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해당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입학을 위하여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입학 신청만 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은 현재 54만 7천 명 정도이며 이들 중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약 30%에 이르렀고 입학 소요 기간도 그동안 평균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43%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에서는 지난 14일 이민자 사업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19 코로나 재난 사태에 이민자 사업가들 역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 변경이나 다양한 수출 품목 다변화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우간다, 나이지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10여 개국이 모여서 상호 자기 사업 소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이 난국을 이겨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가지면서 두 번째 모임은 22일 07시 아침 7시입니다. 07시에 모이기로 하였으며 모일 때마다 국내 다양한 신상품, 수출 공산품을 소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는 최근 한국의 국내 주요 뉴스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5일장으로 서울시장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는 아직 자세히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박원순 시장 전 비서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건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를 사전에 눈치챈 박 시장이 사회적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으로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일 우리나라 초대 육군 장군이신 백선엽 장군님이 100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의 마지막 산 증인이시고 안타깝게도 이제는 고인이 되셔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은 법무부 이민정책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미등록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이 마무리되고 이달부터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면 향후 5년 이상 입국 제한이 있고 벌금을 일부 납부하고 출국을 하게 되면은
수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민자분들이 부과받은 벌금 중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 이전에 부과받은 벌금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부과받은 벌금 납부 유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 K국의 남성분이 4년 전에 부과받은 벌금 700만 원을 분할 납부라도 하고 자진 출국을 하려고 관할 법원에 부과받은 벌금 분할 납부 안내를 요청해 보니 벌금 납부 기간이 지나서 소멸되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다른 법원에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벌금은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벌금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와 함께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 땅의 이민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하는 그날까지 이민자 무한돌봄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들의 부족한 학교 교과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은 물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학교 교과 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니 주변에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19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인하여서 소수의 인원만 센터에서 대학생, 장학 선생님들이 1대1로 학습 지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화상으로 집에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저희들 센터에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이민자 뉴스를 마치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